김주아 대표가 끌리는 사람은 매출이 다르다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기 위해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봤더니 방청객의 전부 다 꽃밭이라 저 너무 할 맛 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오늘 남성 꽃분도 한 분 계시네요. 오늘 잘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사실 그걸 좀 생각하고 왔어요. 뒤에서 이제 조용히 이제 기도를 하다가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가만히 생각하는데 딱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다들 잘 사셨어요? 막 아버지 딱 일어나는데 금수저고 막 그랬어요? 아니라고 하시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이 방송을 보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집을 나가셔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어를 먹으면 며느리는 돌아오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었었는데 제가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저 혹시 고향 어디일 것 같아요? 부산. 아이고 고마워요. 조금만 더 내려가 주세요. 좀만 더 내려가세요. 어디? 어떻게 하셨지? 여러분 기대에 힘입어. 여러분 제가 제주도 출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서울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서울로 이제 상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왔고 사실 아까 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집을 나가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 1년간 집에 들어 누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덕분에 예전에는 아버지가 약간 미울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요. 이렇게 됐어요.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나 요새 좀 힘들어 이런 분 혹시 계시나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조금 더 예전보다 그때 당시보다는 좀 더 나이가 들었으니 그거를 재조명할 수 있는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가 집을 나가니까 뭐가 좋아졌지? 그거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혹시 얻은 건 뭘까? 했더니 그게 뭔지 아세요? 응? 철이 빨리 들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생활력이 진짜 강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이제 알바하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 와보니 우리 아버지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서울에 왔는데 돈을 많이 갖고 왔을까요, 제가? 그냥 트렁크 하나 끌고 왔는걸? 그렇게 이제 왔는데요. 여러분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빵집에 그 빵 냄새 저 너무 먹고 싶은데 그냥 제가 이거 참으면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 이 다음에 빵 나눠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전 수강생분들이 맨날 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빵 말고 다른 거였어야 됐다고. 맨날 빵만 준다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장면이 그냥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나와 같은 사람이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지 않을까? 그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해준다면 어떤 얘기를 가장 해주면 좋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좋아하세요? 예. 이런 좀 진한 얘기 좋아하세요? 네. 어쨌든 오늘 편하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잠깐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적혀 있나요? 끌리는 사람은 매출이 다르다. 네, 여러분 덕분에 책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45주째 베스트셀러로 계속 진행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저의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뭐냐면 제가 횟집 출신이거든요. 제가 횟집에서 대학 내내 알바하고 고등학교 때도 알바하고 그렇게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정말 인생을 많이 배웠습니다. 왜냐면 저는 시간당 얼마씩 받고 있었거든요. 시급으로. 그리고 제가 뭘 받냐면요. 어떤 분들은 막 골프채를 들고 와서 막 하룻밤 안에 뭐 얼마씩을 쓰고요. 막 시상으로 막 몇백만 원을 막 이렇게 주고 있고요. 그걸 제가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분들하고 나하고 다른 점은 뭐지? 나도 이 다음에 내 자녀한테 저런 가정을 물려주려면 난 과연 뭘 해야 될까? 이걸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진짜 멋진 분 있으면 막 찾아가서 막 여쭤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무일푼이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한 300억 정도 자산가? 이신 분께 이제 여쭸어요. 근데 그분이 나는 너무 좋은 이유는 뭐냐면 항상 약간 취권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 취권, 막 약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탁 쳤는데 뭔가 거기에 해악이 있고 막 툭 쳤는데 거기에 뭔가 해악이 있고 막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그분한테 여쭤봤거든요. 대체 지금의 그 비결이 뭔 것 같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약간 뭔가 또 취한 것 같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래도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글쎄 굳이 얘기하자면 첫째 행동할 것? 여러분 너무 단순한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세요? 그 배달이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나 있잖아 저거 8년 전에 내가 생각했던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하면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아마 행동할 것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기하셨습니다. 두 번째, 굳이 이야기하자면 남과 좀 다를 것?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다는 거예요. 요새 뭐가 좋대? 요새 뭐가 핫하대? 뭐가 잘 팔린대? 하다못해 시장에 가서 요새 어떤 게 제일 잘 팔려요? 농작물 중에서? 이러면 거기서 정말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대요. 거기서 이게 제일 잘 팔려야 하는 애들만 빼고 판다는 거예요. 남과 다를 것?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하자면 굳이 얘기하자면 뭐 주변에 내 팬을 만들 수 있을 것? 그러니까 대인관계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제가 이제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모 대학 그 총장님이십니다. 정말 명문대이세요. 제가 그분이랑 이제 뵙고 막 사람들을 뵈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너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체 저분들과 나의 차이점은 뭘까였을 거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분들은 하나같이 주변 사람들을 빛나게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주화효과 만세 만세 만만세 막 이런 거 문자로 와주시고 주화효과를 세상에 온 천하에 퍼뜨려버리라고 얘기해 주시고 오늘 아침도 나는 주화효과랑 함께 시작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정말 그 어떤 촌사람의 에너지를 자꾸 북돋아주는 말들을 하더라. 그렇다고 하면 나는 여러분과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가까운 분들하고 어떤 얘기 주고받고 계셔요? 그분들을 빛내다 보면 그분들도 여러분을 빛내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끝나면 여러분 방송 끝나면 바로 그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딱 키셔서 문자로 바로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넣고 만약에 시연이다 그러면 시연효과 만세 만세 만만세 이런 거 그대로 이제 들려드리면서 주변 분들에게 자꾸 에너지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얘기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안경원. 제가 이거 왜 갖고 왔냐면 아까 제 첫 책을 보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안경원 대표님이래요. 직원이 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오셨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 책을 읽고 매출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분이 왜 그게 오를 수 있었을까요? 뭐 했으니까? 역시 행동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미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따라해 보실 준비 되셨나요? 네. 영어들 잘하세요? 네. 영어 잘하세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못합니다.
여러분 영어 발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따라해 볼게요. army 통찰이 되고 통찰이 실천이 되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학문의 완성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말이었겠죠?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나 저거 알아, 나 저거 들어봤어. 특히 잘된 분들의 특징이 뭐냐 봤더니 계속 배운대요. 계속 배운대요. 그걸 정말 많이 느껴요. 아까 그 대학 총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도 70세가 넘으셨는데 여전히 메모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한테 그날 만나신 날 뭘 보여주셨냐면 주화효과 예 이랬더니 나 이거 오늘 아침에도 세미나 가서 내가 이거 받아 적어서 공부하고 온 거야 이러면서 이걸 보여주셔요. 제가 거기서 정말 많은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책에서 한 말이 뭐냐면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일수록 나 저거 알아, 나 저거 들어봤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army 통찰이 되고 통찰이 실천이 되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학문의 완성이다. 그래서 늘 완성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완성을 시켰냐면 여기 그 제 책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혹시 이 중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지인분이 계신 분 있나요? 식당이나 어떤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 있으세요? 거기에서 매출이 오르는 좀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제가 대학 알바할 때였어요. 사람들에게 이제 주문을 받는데 가격이 점점 비싸지니까 사람들 눈이 어떻게 되게요? 밑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갈까 아니면 점점 비싸지니까 위로 올라올까요? 어떻게 하셨어? 혹시 다 막 하버드대에 나오고 이러신 거 아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발견한 순간 제가 뭘 했냐면 주인 이모한테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이 정말 잘 되길 원해요. 지금 테이블 4개로 시작했는데 정말 먹을 걸 너무 많이 나눠줘요. 저러다 저기 남을 게 있을까 할 정도로. 그게 알바생한 눈에도 보였단 말이에요. 저분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맨날 저렇게 퍼주다가 안 남으시면 어떨까. 근데 실제로 제일 고가인 아이가 제일 맛있어요. 또 개똥이라고 제일 맛있는 애가 있어요. 그 개똥, 갓똥, 뭐 줄돔, 돌돔이라고 불리는 애인데 같은 아이예요. 검정색, 흰색, 검정색, 흰색 이렇게 생긴 아이. 그 아이를 정말 맛있는데 약간 고가예요. 근데 그게 제일 맛있어. 그러니까 손님 위해서도 그거를 내가 권해주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 비싸다가 이렇게 점점 하니까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올라와서 뭘 시키게요? 제일 싼 거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어떻게 바꿨게요? 좀 나올 것 같은데. 좀에만 더 쓰이소. 어떻게? 중간중간에 껴놓는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좋아요. 또 다른 분은요? 제일 맛있는 거를, 비싼 거를 제일 맨 위로 배치시켰어요. 야, 멋지다. 그래서 제일 위로 올렸더니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봐요. 16만 원, 16만 원, 13만 원, 10만 원, 9만 원, 8만 원, 7만 원, 6만 원, 6만 원 되니까 이번엔 거꾸로 6만 원짜리가 어때 보여요? 자, 그래서 6만 원짜리 먹고 싶어질까요? 어떨까요? 이유가 왜 그렇죠? 심지어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자버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잡을 것 같아요? 아무거나 막 잡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못해도 한 중간은 하고 싶어지네 라고 하는 심리가 발생이 된다는 걸 그 대학 알바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그 덕분이 누구라고? 우리 아버지 덕분이라고. 아버지 집 나가주신 덕분에. 출가 외인이 돼주신 덕분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것이 올라가니까 못해도 이건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얘기해 보실래요? 한번 옆에 분한테 이제 2분씩 짝이 딱 됐네요. 어머 2분씩 보통 다 짝이 됐나요? 오케이. 2분씩 뭘 얘기 나누실 거냐면 옆에 분한테 개똥을 팔아보세요. 개똥을 한번 권해보세요. 갑니다. 레디, 고! 이렇게 2분 짝이에요.
어떻게? 나 옆에 분 얘기 들으니까 뭔가 개똥 궁금해졌어요 하시는 분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아, 그때 대부분 어떤 식으로들 얘기하냐면 개똥이 제일 맛있어요. 실제로 맛있거든요. 제일 맛있어요. 이야기 하세요. 오늘 물이 정말 좋아요. 이래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얼마예요? 물을 거예요. 그럼 제가 대답하겠죠? 16만 원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 비싸요. 그러면서 이분이 다음부터 이 집에 올까요? 그럼 그건 주인 이모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뭘 생각하냐면 진짜 맛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인 이모도 행복하고 손님도 행복할까? 이거를 본인이 선택하게 할까? 그때부터 제가 엄청 공부했어요. 제가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또 말해줄까요?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손님에게 묻는다였습니다. 어떻게 묻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손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맛있는 거 찾으세요? 아니면 보편적인 거 찾으세요? 자, 그럼 보통 뭐라고 얘기할까요? 맛있는 거요? 맛있는 건 2만 원에가 정말 최고예요. 라고 그때 똑같이 제가 개똥을 이야기하더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느낄까요? 내가 비싼 걸 권했다고 느껴? 아니면 본인이 얘기한 거에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이 이야기하게 하라. 이쯤 되면 참 대학 알바 잘했죠? 그래서 그때 그 내용을 제가 책에다 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 대표님이 찾아온 겁니다. 안경원 하시는 분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그거 써먹어 봤어요. 어떻게 바꿨게요? 바로 이렇게 바꿨대요. 손님, 눈점이라는 안경이 있대요. 근데 그게 좋은데 어떻대요? 고가래요. 실제로 그거 압축을 많이 시켜줘서 눈도 더 커 보이고 좋은데 가격이 고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얘기도 들어보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손님 눈점 해보시죠. 이게 좀 비싸긴 하지만요. 하는 순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손님한테는 진짜 좋은 건 눈이 커 보이고 예뻐 보이려면 눈점이 좋은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할게요? 바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손님, 눈이 편한 거 찾으세요? 아니면 보편적인 거 찾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게요? 눈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기드락 올라갔다 그래요. 제가 여기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나 저거 알아, 나 들어봤어로 끝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통찰이 되고 실천이 되게 만들 것이냐. 그러면 어느 쪽을 택할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현명한 분들이라 제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카트장 이야기.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다 뭐라고 하게요? 야, 그거 잘 될 것 같아 하게요? 아니면 야, 그게 되겠어 하게요? 어떻게 알았지?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옛날 시대로 돌아가서 제가 이렇게 한다고 칠게요. 저 하늘을 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뛰어다니는 모습 보면 여러분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저 사람 맛이 갔대. 그리고 그거의 결론이 지금 뭐예요? 비행기를 정말 만들게 됐잖아요. 라이트 형제가. 세상은 늘 그렇게 변해와 왔대요. 누군가가 어떤 깃발을 꽂고 이거 될 거래, 이거 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저 사람 맛이 갔어 하고, 그리고 그것이 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게요? 저거 다 된대 하면서 뭐라고? 너도 나도 다 그거를 따라한대요. 그럼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경쟁이 벌어집니다. 경쟁이 벌어지면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경쟁이 붙어요. 그때부터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갑니까? 이게 바로 모든 사업의 이야기라 그래요. 모든 사업이 이렇게 된대요. 업종과 상관없이. 누군가가 깃발을 꽂고 된다고 하면 너도 나도 뛰어들고 나면 가격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가격 경쟁하다가 다 같이 돼버리는. 이때 이 이야기에 제가 여러분 요거에서 좀 벗어나자고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한 지인분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어떤 카트장을 운영해요. 이분이 장사가 정말 잘 됐었어요, 옛날에. 왜? 초반에 달렸으니까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이구 똑똑해라. 여러분 이제 이상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너도 나도 다 같이 뛰어들기 시작하다가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바로 이분이 했던 방법은 뭐냐? 그 경쟁에서 벗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나느냐? 아까 초반에 얘기 있었어요. 두 번째 뭐였어요? 남과 다를 것. 역시 야.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했느냐? 바로 이렇게 다르게 했습니다. 즐길 거리를 더 제공한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예 경쟁하는 곳에 아예 홍보 자체를 하지 않았고요.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뭔가 그런 특수 제작된 옷들을 준비해 온 거예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디즈니 옷 같은 거 있죠. 붕어빵 여기다 얼굴에 이렇게 써가지고 모자 같은 거. 이런 걸 해서 추억거리를 찍을 수 있도록. 여기가 제주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몇만 원 더 아끼는 게 중요하겠어요? 뭔가 추억을 남기는 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격만을 놓고 비교를 하는 이유는 남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차별화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주변을 막 핑크 페인트로 막 칠해서 거기서 막 셀카존 그런 것도 하고 했더니 여기가 난리가 나요. 왜 난리가 난 줄 아세요? 예, 요새 SNS, 인스타 쪽에서 난리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카트 나 탔다 이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과 다르게 생각을 좀 더 발상시키는 거라는 얘기를 또 드리면서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대통령들의 제스처 우리도 알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저런 것까지 알아야 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들 알면 나도 알아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고 우리가 안 쓰더라도 알고 안 쓰는 것과 모르고 안 쓰는 건 다르니까요. 맞나요? 일제시대 때 가장 통제를 많이 했던 게 뭐라고 하던가요? 교육. 왜 교육을 통제했을까요? 알면 힘이 생기니까. 야, 교육은 사람을 바꾸니까, 변화시키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리더일수록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꿰뚫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살아가요. 난 이게 너무 안타깝다 이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거 아세요? 대통령들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올까요? 그냥 막 나올까요? 그 준비할 때 여러분 제스처 같은 것도 다 준비하고 나온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대통령들의 악수법이 따로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모시기로 혹시 나와서 저 좀 도와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오늘 가장 대통령 같은 모습으로 오늘 또 나와주시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둘이 이제 만났어요. 정상끼리 만났어요. 그럼 우리 보통 어떤 식으로 악수하죠? 저한테 악수하는 모습 보여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라고 하죠. 물론 이게 너무 호감형이고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좋은 건 알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악수법은 뭐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일단 눈은 절대 피하지 않아요. 자, 눈을 피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눈을 피한다면 상대방이 뭐라고 느껴요? 자신감이 없구나, 떨어지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은 절대 뚫을 거예요. 눈 뚫고 뭐 할 거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쳐다봐봐요. 뭐라고 느낄까? 싸우자는 거다.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어때 보여요? 친근감이 있어요? 그럼 자, 이때 눈을 딱 뚫어주세요. 그리고 약간 미소 지니까 너무 좋죠? 이분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어.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이 다음에
뭘 하느냐? 그 다음보다 살짝 더 위를 포갠답니다. 한 손으로. 왜 그럴까요? 내가 더 리드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잡아줄래요? 그럼 그 다음 분이 어디 잡는 줄 아세요? 살짝 더 위를 잡는데요. 그럼 사장님 나 여기 잡아줄래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때 그 다음 사람은 그럼 우리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이거를 감사합니다. 왜 그런 것들을 하는 걸까요? 오케이. 기선제압 혹은 리드하기 위해서 대통령도 협상해야 안 해요? 해요? 협상의 시작이니까요. 그때 어떻게 내가 리드를 당해버리면 끝까지 결과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중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좋은 것들을 전부 다 자기를 지목한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긍정적인 거. 세계에는 이제 평화가 필요합니다. 경제 안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건 다 어떻게 한다고? 자기를 지목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나쁜 건 다 어떻게 하게? 나 상대방 후보한테 다 준대요. 경제 안정 그리고 부국한 나라 이런 건 다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자기를 가르친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거 알아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간단하게 누군가의 호감을 확 사로잡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진짜 간단한 방법인데 뭐냐면요. 이걸 누가 제일 잘 쓰냐 봤더니 우리 카사노바 오빠의 아들. 여러분 앞으로 요거 가지고 계시면 인기가 많아질 거예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소중하길 원해요. 그래서 가족끼리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눈썹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이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묘하게 저 사람 나한테 뭔가 호감 있어 보여 이런 거 느껴본 적 없어요? 이뻐서 그래요. 그때 그들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눈빛을 쏜다요. 이런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랑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짝꿍 있죠? 짝꿍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서 내가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와 눈빛은 절대 피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눈썹과 동시에 한번 인사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레디 고! 옆에 분. 그러다 보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이야기에서 좋은 거는 나한테 취합하고 별로 안 좋은 건 그런 거 있구나 정도는 알고 우리가 살아갈 것. 네, 그래서 이 이야기들 밖에 나가서 오늘 헤어지실 때 꼭 여러분 호감을 주면서 인사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야기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 밑에 게 가장 중요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꼭 여러분만 아셔야 돼요. 꼭.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고백 하나 합니다. 이 코는 제 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제 코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 어머니 절 낳으셨고 선생님 절 만지셨어요. 제가 우린 나만 알아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알게 돼버렸네요.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좋은 거를 만약에 갖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그것을 알게 하는 건 여러분의 의무라는 걸 얘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어떤 그 병원에 갔습니다. A라는 병원에. 제가 거기 정말 잘하는 거 알고 갔어요. 갔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좀 예뻐지고 싶어서요. 그래요? 저 코에 필러 좀 넣어보려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보라더니 이렇게 좀 만지시더니 오케이 뭐 레스플렌으로 넣으면 될 것 같고 한 몇 미리 넣으면 되겠고 이렇게 밖에 나가 계시면 저희 상담실장님이랑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랬어요. 자, 저 여기서 등록했을까요? 여기 진짜 잘하는 거 알고 왔는데
자, 다음 B병원에 갔어요. B병원에서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또 이렇게 해봐요. 저 오늘 코에 필러 좀 맞아보려고 해봐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이쁜데 왜요? 자, 여성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벌써 지갑이 거의 반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도 이쁜데요 하니까 제가 막 신나서 제가요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도시적인 코를 좀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도시적인 코는 어떤 콘데요? 라고 해서 저한테 뭐 했어요?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말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도시적인 코는요, 여기 상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버선으로 이렇게 빠지는 코. 그게 제가 바로 원하는 코입니다.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도시적인 코는 여기 상근에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도 뭐였어요? 이때도 질문. 그랬더니 제가 예, 맞습니다. 자,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제가 A를 선택했을까요? B병원을 선택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지?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실 시술은 A병원이 더 잘하나 봅니다. 왜냐면 제가 웃을 때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울퉁불퉁해요. 핏줄이 터져버려가지고. 보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A병원은 반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왜 본인이 시술 그렇게 잘하는데 나의 마음을 잘 사로잡지 못해서 내가 B병원에 가서 이렇게 되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만큼 내가 좋은 제품, 상품을 갖고 있다면, 나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면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거는 의무다 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꼭 여러분만 아시라고.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약속하세요. 꼭 여러분만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과연 잘 되는 집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저 집은 운이 좀 좋은가 봐, 복이 많은가 봐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합리화를 한대요. 그 사람이 뒤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보지 못하고. 제가 그러면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다못해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연말, 연초가 오죠? 여러분 혹시 점집들 좋아하세요? 네, 가지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결국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어서 가시는 거잖아요. 잘 될 거다. 무조건 좋아질 거다. 자녀 합격할 거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건 뭐냐면 어떤 한 집이 굉장히 용하다고 소문이 났고 줄 서 있는 집으로 용합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과연 그 집은 뭘 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복이 좋기만 한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기만 한 걸까요?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만 본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이 집이 왜 잘 될까?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이분을 만나려면 자주 못 만나요. 어느 정도로 자주 못 만나냐면 보름은 부산에 있고 보름은 제주도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만약에 제주도 사람이야. 근데 지금 부산에 가 계시대. 그러면 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나쁜 남자 스타일? 여러분 나쁜 남자가 왜 매력이 있을까? 그들이 좋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자 이거예요. 알아서 내가 안 쓰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왜 그럴까? 만나는 동안은 나를 너무 황홀하게 하는데 중요한 건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뭔가 자꾸 바빠. 그래서 연락이 잘 안 돼. 그쪽이 더 끌려. 아니면 숙자 씨 저만 불러주세요. 저 언제든 달려갈게요. 숙자 씨 저 지금 집 앞이에요. 누가 더 그러겠어요? 맞아요? 만약에 오늘 대통령 분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앞에 오셨던 만약에 한 여자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랑 결혼해 주세요.
제가 요리 다 할게요. 제가 돈도 다 벌어올게요. 그냥 저랑 결혼만 해주세요. 그냥 제가 못질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자, 여쭤볼게요. 저랑 결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차였어요. 이거의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 자꾸 다가오니 다가올수록 어떻게 된다고?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된다고. 이거를 역으로 사용하셨다고요. 어떻게 했냐? 기다리게 한다예요. 그래서 보름을 기다리게 하는데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 딱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몇 분 거 보실 거예요? 몇 분 거? 몇 분 거?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 다 돌아가실게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벽에 일어나서 뒷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럼 사람들한테 뭐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할까? 너무 잘 보는 집이고 저 집은 줄 서지 않으면 못 보는 집이래. 그거를 그 사람들만 할까? 동네 사람들도 보기 시작할까요? 저 집 대체 뭔데 아침부터 저렇게 가 있어? 대체 요거의 이유는 뭐냐 여러분? 바로 기다리게 한다, 줄 서게 한다. 요거였다는 건데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랑 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면 지하철 매장에 아주 작은 3평짜리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와플을 팔았어요. 와플을 팔았는데 석 달도 채 안 돼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저 이거 권리금 주고 이거 좀 팔아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대체 과연 뭘 했기 때문에 그 집은 그럴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래요. 장사 안 되면 뭐라고 할까요? 목이 안 좋은가 봐. 그러면서 뭐 할 거예요? TV 보고. 맞나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늘과도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늘과 협상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정말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방법을 바꿔보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뭐가 일이 잘 안 된다면 하늘이 나에게 얘기하는 걸지도 몰라요. 야, 방법 좀 바꿔봐 라고. 그럼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바로 여러분 거기도 똑같이 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줄을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루에 몇 개 정해서 판다. 그것도 좋아요. 또 다른 분은요? 시간을 정한다. 그것도 좋아요. 그리고 매출을 가장 잘 띄우려면요? 그때 싸게 판다? 일단 좋아요. 여기서 했던 방법은 바로 뭐였냐면 이겁니다. 가는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일본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대낮에.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 뭘 했어야 됐느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기 분홍 색깔 옷 입으신 분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 이분이 나 안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기가 못하면 옆에 분이라도 불러서 도와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지목하면 뭔지 모르고 그냥 서게 되는 이런 묘한 심리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머 거기 빨간 색깔 옷 입으신 예쁘신 분 여기 잠깐만 서주실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줄을 서기 시작해요. 그럼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집 줄 서 있는 데인가 봐, 맛있는 집인가 봐 하면서 줄을 다시 서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와플인데 그럼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 그때 그렇게 줄을 서면 매출이 오르는데 왜 오르는 줄 아세요? 진짜 재밌는 심리가 하나 더 있어요. 기다리면 절대 하나만 안 사간대요. 몇 개 사게 될까? 거기 2개, 3개 있는 거 다 주세요. 왜? 기다린 게 아까워서. 그래서 매출이 오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것이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 있구나. 왜 저 집은 이유가 있겠지. 로 봐야 하지. 그 이유가 뭘까를 봐야지. 그게 아니라 저 집은 복이 좀 있나 봐, 운이 좀 좋은가 봐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이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제가 해볼게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혹시나 만약에 네일아트 샵을 운영 중이세요? 아니면 미용실을 운영 중이세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손님을 그대로 집에 보내지 마십시오.
아무도 없는 미용실 들어가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 네일 아트샵 들어가고 싶어요? 가면 나한테 어떻게 해줄 것 같아요? 머리를 어떻게 만들어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때 서비스를 다 하라 이거예요. 받는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내 몸 편하려고 그냥 집에 보내지 마시고 어차피 남는 그 재료 아끼지 말고. 제가 그 횟집 이모한테 배운 게 바로 그거예요. 주인 이모한테 배운 거. 아끼지 않는다. 많이 나눠준다. 베풀어준다.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늘은 다 보고 있습니다. 많이 베풀어주는구나 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많이 네일 아트샵 하더라도 거기서 뭘 하겠어요? 뭔가 손에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헤어 트리트먼트를 해준다거나 그렇게 여러분 고객을 집에 보내지 마십시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 이득 제시의 힘이라고 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사람은 어떤 사람 좋아하게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을 좋아한다. 전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거 말이야 소리야 맞고야. 무슨 저렇게 정이 없는 말이야? 그리고 바로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기 있잖아요. 아, 친구를 만났는데 너 요새 어때? 이랬더니 아, 나 요새 좀 그렇지. 했더니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야,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다음부터 내가 이 친구 만날 거예요? 두 번째 친구한테 말했어요. 요새 어때? 아, 요새 좀 그렇지. 그러니까 친구가 또 이러는 거예요. 야, 너 항상 그러더라. 너 항상 초반에는 엄살피다가 맨 마지막에 보면 네가 제일 잘 돼 있어. 한잔해. 자, 나는 첫 친구 만날래, 두 번째 친구 만날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감정적 이득이라도 여러분이 제공을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얘기 이제 넘어갈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 해요. 결국 오늘 제가 계속 주제를 삼고 있는 게 뭐예요? 남과 다르거나 행동하거나 여러분 주변을 사람들을 팬으로 만들어라 맞나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빛나게 될 것이다. 남들을 빛내주다 보면 여러분이 빛이 같이 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희 수강생분들을 제가 모시고 뭔가 자꾸 도전하고 실험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은 아차산에 저희가 데리고 갔거든요. 그날 갔을 때 저희가 뭘 했는지 아세요? 바로 양말과 부채를 나눠주고 가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물물 교환이든 파라오든 뭐든 좋으니까 한번 해보고 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좀 공유해 볼까 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대부분 다 뭐 할게요? 대부분 뭔가로 교환해 왔든 팔아봤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좀 벗어난 분들이에요. 돈을 좀 더 받아오신 분, 아니면 뭐 신발 가게에 가서 신발 좀 바꿔오신 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이분은 뭘 했냐면 현재 지금 왁싱샵을 운영하고 계셔요. 한 대표님인데 지금 수익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지지난달에 한 달에 번 돈이 1억이 넘었으니까요. 그 다음 달에 1억 4천을 벌었으니까요. 과연 이분이 뭔가 좀 계속 변화 줬겠죠. 제가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안 될 때마다 포기한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하면 바꿀까요? 하면서 이걸 계속 같이 저희 논의했고 그걸 가지고 실험했다는 거, 그걸 실제로 실천했다는 거.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바로 왁싱샵으로 뛰어갑니다. 건대에 있는 왁싱샵에 뛰어가서 제가 최근에 왁싱샵을 운영 중인데 매출이 계속 뜨고 있거든요. 여기 왁싱샵에 힘든 점 제가 두 가지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저랑 혹시 식사권 사실래요?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꺼내서 주더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점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실제로 세무사분인데 커피숍에 그냥 들어가서 제가 세무 상담 무료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있는 손님들한테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중에 한 분이 저 고객이 되고 싶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제 거 좀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좀 관점을 달리해서 남과 다를 것, 이 이야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이 이야기하고 오늘 좀 마칠까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뭐라고 적혔어요? 나무도 답을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거짓말 탐지기를 만드신 분이
이번에는 감정을 읽는 기계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뭘 했냐면 나무에다가 물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진짜 나타냈을까 안 나타냈을까요? 감정을? 나타냈어요. 뭐라고? 기쁘다고.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했냐면 그럼 얘를 한번 불로 한번 태워볼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냥을 찾으러 절로 가다가 혹시나 싶어서 뒤를 한번 돌았어요. 근데 그때 이 아이가 감정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로? 공포, 두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힘이 생깁니다.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누군가한테 전달이 될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 영향을 미칠 거랍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 뭐게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 생각하자.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좀 도움 좀 되셨습니까? 앞으로 더 잘 되실 분들이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주변에 팬을 많이 확보하시고 그들에게 좋다고 표현도 많이 해주시고 전방 100m를 밝히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주화효과 김주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자가 강의를 마치고 퇴장합니다.